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지난달 강남 4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7.4% 급증했습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증가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 2월 2만 3천 건을 웃돌며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H가 최근 준공후 미분양 3천 가구에 대해 매입 공고를 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 내 집 4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얼마 전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땅콩 버터를 먹는 연예인의 그 삶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사과와 땅콩 버터를 먹으면 포만감이 더 생기고 또 땅콩 버터를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사과를 먹는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막 돌았었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인터넷에는 이 땅콩 버터를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건강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면 과연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건강 정보만 보더라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너무나 난무한 세대인데요. 자, 이 시기에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인터넷에서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찾기 어렵겠다 하신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신빙성 있는 의견으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의견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진 이번 주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 소장입니다. 오늘도 약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날이 좀 따뜻해져서일까요?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마음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직 행동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저희 방송 시간 꽉꽉 채워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신혼부부인데요. 네, 네, 합정동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서 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나 대방 네. 대림 아파트, 네. 신길 우성 2차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매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합정동 빌라를 매도를 하고 이걸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느냐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합정동 빌라를 매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예상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그거 팔고 현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됩니다. 5억 5천. 이 여유 네네. 자금으로 보신 네. 아파트는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그리고 대방 대림 아파트, 신길 우성 2차 아파트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또 재테크 방법이 될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방동 직장은 어디세요?
사실 신혼부부 제 딸인데요. 네. 딸은 그 신안산선에 그 대림 삼거리역 근처가 직장이고요. 네. 사위는 송도에 있습니다. 네. 뭐 송도는 뭐 너무 머니까 네, 그래요. 서울에다가 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합정동 집을 매도하셨고 지금 보시는 게 요 영등포 권역이거든요. 대방대림하고 아까 우성 2차, 네. 그다음에 신대방 우선. 신대방 우성 1차. 네, 네, 요렇게 아파트를 보시는데 네, 네. 어떤 게 고민일까요? 그 실거주도 하면서 네. 그 미래 전망이 좀 밝은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제 말은 이렇게 새 네.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다 어떻게 보면은 고만고만한 아파트들이고 다 여기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금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아니, 그 신대방 우성 1차나 신길 우성 2차는 재건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네네. 있는데요. 네. 대방 대림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내다보고 가고 싶긴 한데요. 뭐 그 용적률이. 단계는 네. 이제 시청자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네네.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가장 큰 고민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네. 일단 새 아파트를 뭐 비교해 드려서 여기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대방 대림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대림이나든가 여기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지금 새 아파트 다 재건축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찌됐든 대방 대림이나 요 신대방 우성 1차는 재건축에 대한 네. 뭐 초기 단계예요.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 네. 예, 그래서 뭐 추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진짜 재건축에 첫 발 들이는 거거든요. 네. 일단 연식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재건축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성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창하고 통합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하던 와중에 여기 신풍역 역세권 그 용적률 특례를 또 받아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정비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하라고 다시 바꿔준 거야. 뭐냐면 더 높이 올리라고. 네. 지금 한 35층대의 그 계획안을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를 이제 40층 이상으로 올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하면서 투트랙으로 갈 거거든요. 어찌 됐든 속도는 얘네들은 7분 능선 넘은 거야. 우성 2차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재건축은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 살다 보면 어떤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도 그래요. 집도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가다가 또 언제 걸리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와 있느냐, 그런 위험 부담을 얼마나 많이 해소했느냐라는 차원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속도로 따지면 지금 우성 2차가 가장 빠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성 2차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대방 대림이나 그다음에 신대방 우성 1차나 뭐 다 지금 뭐 어떤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좋은 옷들 걸려 있는데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옷을 고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아파트들 중에서 얘네들이 공교롭게 다 이렇게 뭐 대방 대림이나 신대방 우성 같은 경우는 구는 동작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생활권은 영등포 생활권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 생활권의 미래 중심이 되는 게 요 신대방 상부 측하고 여기 신길 뉴타운 이쪽이 될 거거든요. 저 영등포역 아래 하단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을 매개체로 그 신대방에 있는 보라매 공원 좌측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붙어주면서 이 지역이 신안산선 축으로 해갖고 앞으로 메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게 우성 2차가 보이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에 가장 접근해 있다고. 네, 그러면서 신풍역하고 보라매역하고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재건축 속도 제일 빠르고 미래 상황을 봤을 때 축이 될 수 있는 신길 뉴타운에 가장 붙어 있으면서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거고 역세권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물론 대림 아파트도 지금 자체적으로는 대방 대림도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그 사업을 활성화 사업을 같이 겸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확실한 길을 밟고 있는 우성 2차를 제일 추천드리고 미래의 장래성도 제일 괜찮아 보인다. 이쪽 지역에서는 셋 중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한번 네. 고민 잘 해보세요. 네, 소장님 혹시 네, 영등포 프로지오는 또 우성 2차랑 비교하면 어떻게 이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요. 아, 이게 낫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 미래 가치까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 하나 골라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내 집 마련 계획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지금 TV 시청 중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 TV에서는 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고 화면만 보시면서 전화로 저희 말씀 이어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흑석동 청우 아파트, 네, 그리고 광주역 삼누리 아파트 네. 두 군데를 좀 비교 매입하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시려고요. 네, 아, 이게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주. 아, 실제로 거주를 하시고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디 가서 살아도 좀 상관은 없고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TV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TV 소리 좀 0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흑석동의 청호 아파트 그리고 광교역의 참누리 아파트 실제로 살면서 어디가 좀 돈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흑석동의 흑석 뉴타운의 청호 아파트랑 그 다음에 광교역 있는데 참누리 아파트 보시는 거거든요. 예, 이 아파트를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고민하는 분을 저는 오늘 이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처음 겪는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이 뭐 전혀 상관없으신 거예요? 서울 한참 그 동작구가 있는 아파트하고 저기 광교에 있는 아파트는 전혀 어떤 연계성이 없는데 왜 이 두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갈아타는 겁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갈아타는데 이 아파트를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궁금해서. 아, 고민거리는 네, 이 두 군데를 선택을 해야겠는데 네. 어느 것이 좋으며 호재가 어떤 건지. 특별한 건 없어요. 말씀드릴게. 그럼 제 말 듣고 한번 판단하세요. 예, 네, 청호 아파트는 여기 네. 흑석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그 흑석 뉴타운에서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총 5개 동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앞에 1, 2동은 이제 일반 아파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뒤에 3, 4, 5동은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영구 임대 아파트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얘네들도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당연하게. 예, 그런데 청호 아파트가 과거에는 여기 이제 3구 여기가 흑석 3구역인데 흑석 3구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저 밑에 이제 아래 빌라촌들이 쫙 있으니까 좀 조망도 잘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3구역이 개발돼서 흑석 자리가 떡 들어가 버리니까 뒤에 공원과 앞에 그러니까 뒤에 산등성이 앞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 들어서니까 조망권은 그냥 거의 좀 훼손이 됐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청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서울 시내에 있는 거야. 서울 동작구에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노후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5개 동인데 반은 일반, 반은 영구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대지 지분이 좋아.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좋아서 마치 사업성이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대지 지분은 여기 임대 아파트가 녹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무난하게 그러니까 사업성 있게 진행을 하려면 임대 아파트가 참여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쓰는 거고. 그러면서 뭐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진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이 이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재건축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추가 분담금도 지불하실 여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말고 요 일반 아파트에 다른 호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싸서 선택을 했던 건데 여기에 새로 지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낸다. 좋아. 그러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흑성 뉴타운에서 입지가 제일 안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한참 걸어오고 언덕배기를 걸어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비싼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새 아파트로 진행을 할까? 요게 이제 일반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의 저는 좀 우려 사항인 거고 두 번째는 임대 아파트가 참여를 해줬어. 그래서 임대 아파트도 재건축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내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평수도 넓어지고 아파트도 이제 새 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넓어지는 평수 대비 월세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 월세 올라가는 거를 감수해야 돼.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재건축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큰 비전은 안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참누리 아파트 말씀드리면 참누리 아파트는 광교에 있단 말이에요. 광교역 거의 끝나는 쪽에 있는데 뭐 광교역 끝나는 쪽이 아니라 광교역에 있죠. 그 수원 캠퍼스 위쪽으로. 얘네들은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대학교하고 여기에 고속도로 요 틈바구니에 딱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확장성이. 그러면서 누구 눈치를 보냐면 요 건너편에 있는 웰빙타운 눈치를 봐. 그래서 웰빙타운의 가격이 올라가 줘야 얘네들도 키 맞추기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웰빙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또 신분당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당선 노선 따라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수지구청 나오고 그 위에 분당 나오고 그 위에 판교 나오고 뭐 성남, 송파 끝에 강남까지. 그래서 얘네 끝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건 강남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도 우리 아까 가장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래도 지금 이렇게 좀 굉장히 훅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뭉기는데 뭐 사실은 뭐 거래 자체는 사실 지금 있는 계약도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래가 둔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이 좀 보합 내지는 조정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 제일 큰 형님인 강남이 그렇게 조정을 되는 상황이니까 그 밑에 송파니, 판교니, 분당이니, 수지니, 여기 광교니 이런 데들이 순차적으로 도미노로 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당분간은 웰빙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니까 얘네 눈치 보고 있는 우리 참누리도 올라갈 상황이 아니겠죠.
예. 그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은 지금 꼭 이사를 가셔서 어디야? 아까 그 동작구에 있는 흑성 뉴타운의 청호 아니면 참누리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꼭 선택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청호 아파트가 조금은 낫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2년 뒤면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2년 뒤부터 이제 초기 재건축을 준비한다, 뭐 한다 이런 말들은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상황은 미리 알려드렸지만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서 뭐 재건축 우리도 합시다 하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준비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폭으로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맞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게 길지 않아. 한 1, 2년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소폭 한번 이익 실현하고 뭐 빠져나오든가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두 아파트를 죽어도 나는 이 두 아파트 중에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기적인 소폭 상승에 대한 그 확률이 더 높은 청호 아파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네. 우선은 이 비교하는 아파트의 성격이 너무나도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동작에 위치한 흑석동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2, 3년 후에 네. 이사할 아파트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 광장동의 워커힐 아파트, 네. 그다음에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네.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서빙고동의 신동화 아파트. 네. 평수는 평형대나 같은 거를 비교해야 될 테니까 한 50평대로 아, 생각하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저는 가서 실거주도 하면서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대비 이 관점에서 어떤 게 좋을지. 어떤 순서를 정해 주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2, 3년 후에 이사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잠실이나 용산이어서 그럼 우선 매수도 2, 3년 후에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연락 주신 지금 제가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을 2, 3년 후에 팔고 아,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알겠습니다. 좀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어디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뭐 그것까지 밝혀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보다 이게 좀 나은 상급지라서 이쪽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셨던 아파트 광장동의 워커힐 아파트, 잠실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말씀 주셨고 또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까지 보셨는데 우선은 2, 3년이라는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그게 안 걸리네요. 되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좋습니다. 아,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게, 이사를 현재 가보면 괜찮을? 시점에서라도 알겠습니다. 비교해 주시면. 한번 네,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서빙고하고 네. 근데 아파트들이 다 이제 뜨악하고 좋은 아파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볼게요. 아시아 선수촌하고 여기 올림픽 선수촌하고 그다음에 여기 워커힐을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소장님께서 워커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이 아파트들을 개별로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저는 답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게 지금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그래놓고 특장점이 서로 어우러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성격들이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놓고 고민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 고민 선상에서 제외하는 거를 저는 좀 택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전문가마다 입장은 다를 거겠지만,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냥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서 성격 비슷하게 봐서 서빙고하고 워커힐하고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어지고 나서 미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들 재건축 아파트인지들이니까. 예. 그럴 때 봤을 때 그냥 이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워커힐 같은 경우는 원래 부촌 아파트, 원래 부자 아파트였어요. 여기 아시아 선수촌이나 워커힐 같은 경우. 근데 워커힐이 가지고 있는 건 저는 한강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좀 폐쇄성, 프라이빗한 그런 어떤 그들만의 리그, 어떻게 보면 폐쇄성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전통, 명성 이런 게 워커힐의 힘인 것 같은데, 개발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타운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마치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던 뭐 한남 더힐이라든가 뭐 어떤 특수한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폐쇄성, 그들만의 리그, 어떻게 보면 남들의 좀 우월해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그냥 타운화되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는 훼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타운화가 되면서 뭐 동부이촌동이나 저쪽에 서부이촌동 다 합쳐지면서 여기서 국제업무단지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대중화가 되면서 그런 아파트의 어떤 인문적인 환경이 또 강조되겠지. 이런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그래서 서빙고하고 워커힐에 비했을 때는 저는 서빙고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시아하고 올림픽 선수에서는 아시아가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쪽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운하게 들으실 것도 없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송파의 최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가치라고 하면 국제업무단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제일 붙어 있고 뭐 2호선, 9호선 환승역이고, 그러니까 직장이 붙어 있고 학군 좋고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뭐 사업성, 뭐 올림픽 선수도 좋지만 좀 더 중심지에 붙어 있는 아시아 선수촌을 택하겠고, 자 그러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하고 서빙고와 워커힐 중에서는 저는 서빙고가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서빙고를 택하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촌하고 서빙고를 고민하시면 될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서빙고하고 아시아 선수촌에서는 어떤 게 더 낫다라는 생각, 아니면 누구하고 상담을 해봤다던가 이런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을 좀 정립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아시아 선수촌은 그 마이스 개발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네네네. 한강변에 있는 거는 아니고, 네네. 서빙고는 한강변 조망이 나오고 네네. 관련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미래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둘 다 상당히 비싼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성격이 달라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취향이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저는 답을 말씀드리면 서빙고를 매수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재건축이에요. 네. 재건축인데 실제 아시아 선수촌의 관리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정말 훨씬 잘 돼 있어. 그렇다고 보니까 얘네들은 지하 주차장 지금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관리가 엄청 잘 돼 있고, 아시아 선수촌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까지의 이용 가치도 좋고, 여기 단지 내에 품고 초등학교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엄청 높아.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에 대한 진행 자체를 저는 이게 솔직히 언제 될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을 개별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찌죠?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마치 좀 재건축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물론 정비 계획 초안은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초안은 우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방학생활 계획표 세우듯이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없어버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국한되지만 여기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나 때 무슨 이런 걸 하느냐. 조금이라도 자산 가치가 적을 때 상속 내지는 증여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아, 예, 그렇군요.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높은 가치를 했을 때 세금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내가 상속이나 증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 살 때 전혀 문제 없다. 아파트 관리 잘 돼 있고 주차 좋고 공원 있고 뭐 그냥 여기를 괜히 건들지 말아라.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실제 재건축이 언제 될까? 지금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빙고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으로 해서 엊그제 발표까지 났잖아. 얘네들은 이제 뭐 정비계획 계약 이제 공람 지금 이제 공람하고 있는데 49층인가요? 49층으로 되면서 한 1200세대가 넘어가는 초고층으로 되면서 얘네들의 문제는 재건축 속도는 당연히 서빙고가 더 빠르고 될까 안 될까 그 문제에서 신통기획으로 해갖고 풀었단 말이야. 되는 쪽으로. 그래서 공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선수촌보다는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단점으로 삼는 게 용산이 좋아지고 강남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학군이 걸리는 건데 일단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두 번째 문제점을 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혹자들, 누리꾼들이 말하는 게 여기 서빙고동은 이렇게 철선하고 뭐 그러니까 이 대교로 인해서 약간 좀 폐쇄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경관지역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뒤에 공원이라든가 남산 조망, 민족공원, 그다음에 앞에 한강, 영구적인 조망 이런 것들을 택하면서 초고층으로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대교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뒤에 철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쇄성이 생긴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강변에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과 약간 단절 효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그들만의 그 세상을 형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미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뒤에 아시아 선수촌을 봐도 그렇게 늦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러니까 한번 제 말씀 참고하면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는 한 개 한 개 먼저 제쳐두고 남은 두 개의 선택지를 비교해보면 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조언 드리면서 한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지금 제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 1주택인데 갈아타려고요. 네. 수지구청에 요번에 그 임대아파트 롯데 하이브엘에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네. 전망이 어떨까 싶어갖고요. 용인에 지금 1주택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매도하고 수지구청역 근처에 이 롯데 하이브엘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네네. 네, 용인에서도 지금 아파트에 좀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수지 파크 부르지요. 수지 파크푸르지오. 네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투자 가치 면에서 말씀 주신 수지구청역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지구청역에 거주해 보셨다고요? 파크푸르지오에 지금 거주하셨었다고요? 네네. 거주하는 중에 참 거주하셨던 게 아니라 거주하면서 지금 그걸 갈아탈 집을 매매하고, 네. 매매하고 하이브웨일로 갈아탈까 싶은데 어떤가 싶어서요. 네. 어떤가 싶다는 건 왜 뭐 때문에 꺼려지는 거죠?
거기가 지금 임대 아파트인데, 네, 10년 분양가- 뒤에 분양 전환하는 거. 네. 네네, 거기 분양가가 지금 많이 높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일단은, 학군도 그쪽이 더 나은 것 같고, 네. 예. 아, 지금 자녀를 또 그 학령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수지는 여기 거주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수지구청역 인근이다, 수지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앞에 뭐 용인분들은 수지랑 용인이랑 꼭 분리하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는 수지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교통과 학군? 교통?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교통이야? 여긴 때려 죽여도 학군이야, 학군. 아, 네. 예. 그러면 수지구청에서의 아파트의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기준이 학군이야, 학군. 그렇기 때문에 학군, 그 다음에 학군이라는 건 학교도 있겠지만 학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거주해 보셨으니까 저보다 다 잘 아실 텐데 이 수지구청 앞쪽으로 해갖고 여기 학원가들 있잖아요. 네네. 이 학원가에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학교가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있는데 그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진산 마을, 요 진삼 진삼 6차, 5차 뭐 이런 이 진산 마을에 있는 아파트들이 얘네들이 구축이란 말이에요. 구축인데도 가격 자체가 어떤 걸 비교해 드릴까? 요 진산 마을 삼성 5차 요거랑 저기 성복역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롯데캐슬 골드타운. 요 아파트 비교하면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산마을 삼성이 얘네들하고 여기 진삼 5차하고 롯데캐슬 골드가 한 15년 차이가 나요. 아파트 자체가 15년 차이가 나는데 가격 자체는 꼭 신축이라는 것만 그런 걸 갖고 떠나서 신축인 롯데캐슬이 당연히 더 비싼 거고 근데 얘네들이 한 13억에서 13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네네. 진산마을 삼성이 10억에서 10억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네. 15년 차의 갭에도 불구하고 이 역에 대한 접근도 얘네들은 여기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 훨씬 어떤 생활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훨씬 좋으면서 일단 신축인데도 15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얘네들이 학교가 좋아서 그래. 선호하는 학교가 풍천초등학교하고 이현중학교잖아요. 특히나 이현중학교가 여기에서 학교는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끼고 있어서 그래. 학교 끼고 있지. 저 위에 이제 학원가의 접근성 괜찮지. 그러니까 구축이지만 이 마을 자체가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 얘네들하고 하이브웨이라고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지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축이 들어갈 계획이 아직은 없어요. 먼 얘기야, 먼 얘기. 네. 그런데 얘네들 신축이잖아요. 네. 신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금액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13억에서 13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얘네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10년 후에 14억? 10년 후에 네네. 10년 후에 14억이잖아요. 아, 지금도 14억? 지금도 아, 네. 14억. 네네. 지금도 14억인데 지금도 14억이라고. 이거 분양 전환 아파트 아니에요? 예, 분양 전환인데 그게 확정 분양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14년 뒤에, 그러니까 10년 뒤에 14억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 네. 그죠? 쟤들도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14억 좋아요. 14억이다. 얘네들은 13억이다. 그런데 얘네 차이는 얘네가 훨씬 신축이야. 그런데 여기 진산마을 삼성 같은 경우는 쟤네하고 15년 차이가 나는데 한 3억 차이 나.
그럼 얘네하고도 얘하고는 차이가 원래 더 나야 되는데 입지가 똑같고 학군이 똑같은데 얘네들도 풍천초등학교하고 이현중학교 가는 학군이거든요. 그럼 학군 똑같아. 그럼 얘네들하고 얘네 비교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4억 뭐 5억 정도 4억 뭐 이상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14억이라고 하면 확정 분양가면 얘네들 만에 하나 내가 이걸 선택을 안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데 내가 뭐 월세로 기거한다. 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월세 내는 만큼 여기 제가 알기로는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이거 선납하면 할인되는 거 아닌가요? 한 1억 5천 정도? 1억, 예. 1억 할인되면 다른 데 월세 낼 거 그냥 선납하세요. 그러면 13억이잖아. 네. 13억이면 저기 골드파크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수지에서의 핵심인 학군과 학원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점이 있는 곳에 신축인데? 그럼 얘네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납해서 13억에 거주하세요. 제 의견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분께서는 또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지의 일반적인 어떤 핵심은 학군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배정받느냐 그리고 학원하고는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입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학군을 떠난다고 하면 신축이냐 아니냐? 얘네들은 신축인데 주변에 신축으로 될 조만간에 뭐 한 7, 8년 내에 신축으로 될 아파트들 없어요? 그러면 신축의 힘은 계속 유지될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인 분양이라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 챙기면서 가져간다면 아마 이 신축의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주까지 함께 해볼 만한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곡동에 네, 있는 도곡 한라비발디 34평짜리 아파트를 네, 딸이 살고 있고요. 네. 또 위례 24단지 22평짜리는 제가 살고 있는데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두 개 각자 명의는 그럼 자녀분 하나, 어머님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분이 가지고 계시는 도곡 한라비발디 아파트 34평형 그리고 어머님 가지고 계시는 이 송파의 위례 24단지 22평형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전망 둘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먼저 보면 도곡 쌍용 예가 옆에 있는 아파트죠. 이거 한라 비발디. 네, 맞아요. 네, 이 지역은 제가 예전에 한번 혹시 이 방송 꾸준히 보셨었어요? 보다가 못 보다 볼 때도 말다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옛날에 이 도곡 한라 비발디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래요? 예, 도곡 한라 비발디 같은 이 아파트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양재역이 굉장히 교통이 중심적이고 여기가 막 여기 앞에 삼성 가는 애들도 많이 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기 이제 강남역도 이제 갈 수 있고 여기가 뭐 엄청 번화가이면서 어찌됐든 이 양재역 부근이 굉장히 번화하거든요. 네네. 직장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양재역 부근에 있어서 아파트를 좀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양재역 부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를 조금 끌어와 주는 게 얘는 서초구지만 강남구 도곡동 애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애들이 우리 한라비발디가 속해 있는 요렇게 요 애들이 아파트 군락이 여기뿐이 없어. 이 양재역 주변에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여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딱 있으면서 이 아파트가 아주 고만고만한 아파트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경남, 한신, 대림, 쌍용, 현대 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고만고만한 아파트들 세대수 고만고만한 것들이 네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이나
뭐 대림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냥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그냥 뭉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 뭐 나중에 통합으로 한번 해도 되는 건데 이 기간 자체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도 이 주변이 아파트로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애들이에요. 아, 가격도 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22년도인가 그러니까 3 같은 아파트 가격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그냥 바로 요 21년도에 세웠던 그냥 최고점 금방 회복할 거다 2, 3년 내에. 아, 떨어졌어요, 요새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네.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아, 한 2, 3년이면 회복할 거다 했는데 지금 회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최고점 거의 90% 한번 회복했어. 최고점이 얘네들이 30평대가 22억, 23억 갔었나요? 그 24억까지 나갔다가 네. 22억, 뭐 21억 나가다 요새 도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냥 그 최고점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22억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22억에서 조금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회복했단 말이에요. 네네. 다른 것들은 회복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위례는 어머니가 사시니까 더 시청자분께서 사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야. 이번에 얘네들은 송파란 말이야. 네. 송파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뭉겨버렸네. 네. 그죠? 네. 확실히 속 상한 거잖아. 여기 하남이라든가 성남에 있는 애들은 뭉기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그런 걸 떠나서 우리 24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의 중심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역에 붙어 있는 게 센트럴 자이랑 그 24단지거든요. 네. 한화. 그런데 얘네들은 투자보다는 주로 실거주들이 많이 오는 아파트야. 선택했던 아파트들이에요. 위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뭉겼다고 해도 그냥 실거주들이 들어온다고 마음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고 다만 위례 신사선이 조금 무산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거든요. 네. 그거 재정사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타당성 검토부터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15년, 16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 위례선 생기잖아. 위례 복정에서 거여가는 거. 네. 그죠? 요거 네. 자체가 생긴 것만 해도 여기는 1차 고민 해결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뭐 내가 기대하면서 근데 앞으로 요게 좀 연장이 돼가지고 내년쯤에 개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내년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파트 그냥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 뭘 정리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두 개 다 기분 좋게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1시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봤는데요. 언제나 방송 시간에는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또 전달해 드리는 경향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오늘 뭐 인사말도 짧게 하고 아주 숨 쉴 새 없이도 그냥 계속 이렇게 왔는데도 한 5개 상담만 해드렸는데 이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 뭐 최소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 갖고 뭐 한 2시간 가까이도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요. 주제는 뭐 크게 디테일한 세금 문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세무사 그러니까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받는 게 맞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뭐 디테일한 세금 아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뭐 기본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또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2번째 상담했던 분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그 흑성 뉴타운에 있는 노후 아파트하고 저기 광교 쪽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하셨던 분인데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처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1대1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